네, 지금 관심 가져야 할 산업과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는 비즈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토크 전에 브리핑 먼저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한때 대륙의 실수라고 불렸던 샤오미가 이제는 삼성과 애플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자체 개발한 3나노미터 공정의 AP칩 슈안제 5원을 공개했는데요. 이제는 삼성을 따라잡는 건 당연하고 애플을 노리고 있다는 샤오미. 과연 어떤 칩을 개발한 걸까요? 이번에 샤오미가 개발한 건 바로 AP,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입니다. 이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칩으로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아주 핵심적인 부품이죠. 그만큼 휴대폰 제조 원가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제조 원가의 30%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기존 시장에서 3나노미터 공정을 활용해 만든 AP칩은 애플이 자체 개발한 A18, 퀄컴이 만든 스냅드래곤 8 엘리트,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자체 개발한 엑시노스의 성능과 수율 문제 때문에 올해 초에 낸 갤럭시 S25 시리즈에도 자사의 엑시노스를 넣지 못하고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넣었었죠. 퀄컴은 신작을 낼 때마다 가격을 최대 30%씩 올렸고 삼성은 지난해 AP 가격으로만 11조 원을 썼습니다. 샤오미가 독자 개발한 이 슈안제 5원은 실제 샤오미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15S 프로, 또 태블릿인 패드 7 울트라에 탑재되는데요. 스마트폰 성능 평가 지표인 벤치마크 점수에서 데이터 처리 성능, 그리고 전력 효율만에서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애플의 A18과 비교해서 일부 우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개발은 샤오미가 4년간 135억 위안, 우리 돈으로 하면 2조 5천억 원을 들여 2,500명의 연구진이 칩 개발에 매달린 끝에 나온 성과라고 하는데요. 샤오미가 자체 칩 개발에 성공하면서 이제 3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AP 모델은 애플의 A18,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에 더해서 샤오미의 슈안제 5원이 추가됐습니다. 슈안제 5원은 발표와 함께 자사 스마트폰의 탑재를 예고한 만큼 여기에 실제 스마트폰, 자사의 스마트폰에 탑재되지 못한 건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500밖에 없었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신문에 따르면 이 뉴스는 한국경제신문의 내용을 좀 발췌를 한 건데요. 이제 삼성전자도 자사의 AP칩 엑시노스 2500을 오는 7월에 출시하는 갤럭시 Z 폴드 시리즈부터 탑재를 한다고 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에 출시되는 플립 7에만 엑시노스 2500을 탑재한다고 하는데요. 북미와 같은 다른 지역에 출시하는 플립 7 그리고 폴드 7에는 여전히 퀄컴의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조금 반쪽짜리긴 하지만 그래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부활의 신호탄은 날리는 듯한 계기가 될 것 같은데요. 샤오미의 레이진 대표는 이번 슈안제 5원을 공개하면서 삼성을 아예 제치고 애플과의 경쟁을 선언했습니다. 최고의 스마트폰을 만들기 위해서 애플과 경쟁할 것이다. 칩도 애플과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처음부터 애플을 꺾기에는 부족한 성능인 걸 인정하면서도 하지만 이만한 성적을 얻기까지는 쉽지 않았다라며 성과를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슈안제 5원은 아직 양산 초기 단계로 생산 물량도 수십만 대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초기 단가도 높게 형성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시장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샤오미가 향후 38조 원을 연구 개발에 투자하겠다며 칩 기술 자립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앞으로 샤오미의 성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브리핑 보고 오셨고요. 계속해서 좀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센터장님,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이제 글로벌 세금 전쟁으로 전선을 좀 넓히고 있는데요. 글로벌 최저 한세와 디지털 서비스세, 이 이슈 어떻게 바라봐야겠습니까? 이번에 관세 협정에서 대단히 걸려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끊임없이 사실은 2000년대 이후에 네. 이 스마트폰 경제가 만들어지면서 특히 유럽연합이든지 한국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구글이 유튜브가 여기서 많은 돈을 벌어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를 들자면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일에서 65%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1유로 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G20 정상들이 먼저 이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고 OECD 전
가계연체에서 여러분 2021년 코로나 직후죠. 그때 합의를 다 이룹니다. 그래서 각국에서 이것을 입법화해서 최저한세 좀 개념이 어려운데 그냥 영어로는 미니멈. 네. 미니멈 텍스 이 정도는 최소한 내야 된다. 그래서 뭐 유로로 이제 결정을 했었는데요. 뭐 달러로는 한 1,0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내는 기업은 연간 수익을 내는 기업은 여기에 미니멈 15%로 내야 된다. 또 이 부분을 왜 또 하냐면 미국 기업들이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기업들도 사실은 어디 가서 매출을 낼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미국 유럽에 있는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자꾸 그 세금을 낮춥니다. 우리나라의 아일랜드에 본사를 둬라, 유럽 지사를 둬라 이러면서 세금 기율을 낮춰주니까 이 세금 경쟁이 일어나면서 세금률이 계속 세율이 낮아지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이러면서 서로 손해를 보게 되는 이런 것들을 경쟁을 그러니까 아래로 가는 경쟁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이런 미니멈 텍스라는 걸 도입을 했고요. 네. 네. 두 번째는 함께 디지털 경제가 커지다 보니까 디지털 서비스 텍스라고 해서 서비스 세금이라고 해서 이 오프라인 영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도 그 나라에서 매출이 났으면 자꾸 우리나라 유튜브에 안 내는 이유는 나름대로 정당하고 합법적이긴 해요. 예를 들자면 유튜브를 작동하는데 라이센스를 유튜브 싱가포르에서 빌려오고 또 특정 라이센스는 유튜브 호주에서 빌려오고 특정 라이센스는 유튜브 아메리카에서 빌려옵니다. 그럼 라이센스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럼 라이센스 비용을 나고 나면은 이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막기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매출이 났으면 네. 그 나라에 세금을 내라. 이런 부분들이 됐고 2027년 3월부터 한국은 이것을 세금을 징수할 계획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내면은 우리 25%에서 50%까지 추가 관세를 줄 거야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한미 관세 협정에서 주요 이슈로 대두될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짚어주신 것처럼 2027년 3월에 본격적인 과세를 지금 앞두고 있는데 미국의 보복과세 적용 대상이 한국이 될 텐데 한국에 미치는 영향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세금을 받고 있었는데 구글이나 애플이나 뭐 메타로부터 세금을 받고 있었는데 우리가 또 이번에 이제 세금을 부과 못하게 된다면 세입 손실이 있을 텐데요. 세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저희가 볼 때도 부당하게 못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받으려고 하니까 못 받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당장의 국가 재정으로 볼 때는 세입 손실은 없습니다만 명백하게 지금 구글이 유튜브라든지 구글 그리고 메타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에서 한국에서 광고 매출을 내고 있는데 네.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 또 애플은 앱스토어에서 30%의 이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또 아이폰도 팔고 있는데 세금을 거의 적게 내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사실은 이거는 손실을 보고 있었다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익은 보고 한국이 세금을 걷고 있지 못했지만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에서 손실을 메꾸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제재가 걸린다라면 한국으로부터는 결과적으로는 손실이라고 볼 수 있고 사실은 조세 정당성에서도 이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 기업이 예를 들면 네이버 웹툰이 미국에서 수익을 내는데 이제 디지털 이 서비스법은 미국도 서명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미국도 그러면은 네이버에게 웹툰 관련된 매출에 대한 비용을 안 받겠다고 하면은 네. 이 공정할 수가 있지만 이 과연 공정한 어떠한 관세 협상을 할지는 결과가 아직 최종 사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켜볼 문제지만 그렇다면 저희도 정당하게 요구할 것은 네이버 웹툰에서 미국에서 세금을 부과하지 말아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라고 연일 압박을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이제 관세 협상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앞서 이제 브리핑으로 보셨지만 대륙의 실수라고 불리는 샤오미가 또 한 번 이제 큰 일을 냈습니다. 바로 3나노 칩을 독자 개발한 건데 지금 이 기술력 어느 정도 수준을 평가하십니까? 기술력도 높지만 이건 완전히 서프라이징이죠. 놀라움이죠. 왜냐하면 이 미국이 여러분 바이든 행정부터 계속해서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억제해 왔거든요. 네. 근데 얼마 전에 젠슨 왕도 명백하게 실수했다. 팩트가 그것이 실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AI 칩이라든지 군사용 칩 이 부분만 규제를 해왔어요. 그래서 하웨이는 블랙리스트에 있었는데 샤오미가 대륙의 실수라고 생각하면서 이 생각도 안 했던 건데 미국의 실수였던 거죠. 네. 미국의 실수로 샤오미는 규제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비자용 칩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을 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AP 칩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뭐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스마트폰에서 가장 중요한 두뇌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2, 3년 뒤처진 것이 아니라 지금 올해 판매된 삼성전자의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퀄컴의 이 스냅드래곤 A 엘리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쓰시고 있는 가장 신상인 삼성 갤럭시 S25에 들어가는 칩이에요. 그거랑 거의 유사한 수준의 AP를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라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한계는 있어요. CPU는 심지어 퀄컴보다 좀 좋다고 얘기하고 GPU가 좀 성능이 떨어집니다. 근데 GPU가 성능이 떨어지면 게임하시는 분들 싫어하시거든요. 스마트폰에서. 네.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한계는 분명하게 있지만 이 수준까지 쫓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또 떳떳하게 규제가 없다 보니까 TSMC가 만들고 있어요. 네. 그 TSMC는 아니 이거는 미국이 규제 대상이 아니니 계약을 하고 만든 거잖아요. 근데 TSMC가 어딥니까? 정말 3나노 공정에서 최고의 수율을 자랑하고 있는 파운더리인데 이렇게 중국의 팹리스, 타이완의 파운더리 이러한 결합이 나올 거라고는 세상에 예상을 못했기 때문에 되게 놀라움으로 미국이라든지 뭐 한국도 마찬가지고 다 전 세계가 지금 놀라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샤오미 모바일 칩이 TSMC에서 생산이 되고 샤오미는 이제 애플을 제치겠다 강력한 포부를 또 드러낸 상황입니다. 애플 추격 가능성을 어디까지 보십니까? 그러니까 당장의 추격은 어려울 거라고 그렇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에 그 샤오미가 만들었던 칩에는 이 암이죠.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네. 상장되어 있는 암의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애플 또한 초기에는 암의 아키텍처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여기서부터 독립을 해서 네. 자체 아키텍처로 자체 가지고 있는 즉 암의 아키텍처를 쓴다는 건 뭐냐면 설계도의 기본을 암으로부터 라이센스를 가지고 사갖고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애플은 완전히 독립을 했습니다. 완전히 네. 독립을 했고 벌써 이 AP 칩을 이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아이패드라든지 다양한 데 이미 사용하면서 통합의 경험이라든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대단히 앞서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샤오미는 그런데 이제 출발선에서 출발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열당하면서 달려나가기 시작했다는 네. 거죠. 이 부분이 의미가 있는 거지만 아직까지는 암 아키텍처에 의존한다든지 아직까지 100% 그 지금 이 벤치마크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완전히 앞서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애플을 앞선다 이건 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만 저희가 보아야 될 것은 이미 운영 체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에 대한. 그래서 하웨이 같은 경우에는 하모니 OS라고 해서 앤드로이드 OS를 좀 변형시킨 자체 OS를 갖고 있고요. 샤오미도 여러분 OS가 있습니다. 샤오미도 하이퍼 OS라고 해가지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 패드에 들어간 OS는 자체 개발한 상태예요. 그런데 여러분 칩, 그다음에 스마트폰 그리고 이 OS까지 이제 이 연관이 되면 이런 통합에 대한 발전들은 대단히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점이고 그리고 스마트폰도 존재하고 패드도 존재하고 자동차에도 이 AP 칩을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이 지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샤오미가 지금 자동차를 만들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연결된다라면 앞으로 대단히 비용 절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브리핑에서 보셨던 것처럼 AP 칩이 전체 스마트폰에서 30%의 비용을 차지하는데 이것을 수입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체 생산한다는 것 자체 그리고 앞으로 이것이 쓰임새가 더 많아질 거라는 점에서 대단한 실적이라고 저희가 평가할 거는 인정할 건 인정해야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화웨이를 제재를 했지만 샤오미를 놔둔 것은 미국의 실수다. 그럼 앞으로 이제 미국이 샤오미를 제재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이 바이든 행정부에서 H100에 대해서 규제를 하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H20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저사형의 AI 관련된 칩을 중국에 팔았고요. 이것이 전체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25%를 차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갖다가 트럼프 행정부는 이것도 하지 말아라. 보니까 이걸 가지고도 또 뭘 하더라. 네. 그러니까 이것도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우선은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은 AI 발전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중국의 반도체 독립을 억제하려는 네. 거기 때문에 이 AP 칩에서의 기술은 나중에 AI 칩으로도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 저는 미국의 제재가 뒤따를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혀 샤오미가 완전하게 이제부터는 승승장구해서 달리기를 시작했다고 해서 결승점까지 그냥 마구 달려가는 이런 일은 없을 것이다. 다양한 허들들이 저는 놓여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계속되는 미국의 견제가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산업 성장을 촉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자립화 어디까지 왔다고 판단하십니까? 우선은 이 반도체 자립을 추진했던 건 2015년 10년 전이죠. 네. 그래서 제조 2025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제조 2025에는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의 독립성, 어떤 자립성 이런 것들을 추구했었는데요. 그때의 목표는 반도체를 2025년 올해죠. 제조 2025의 목표가 올해이잖아요. 그때 70%를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70%까지는 왔다고 중국 정부는 뭐 또
자랑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국민들에게 70%까지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30%가 뭐냐면 여러분 네덜란드가 갖고 있는 ASML이 만들고 있는 기술들입니다. 네. 이게 노광 장비라고 얘기를 하죠. 어. 저 노광 장비라는 건 웨이퍼에다가 회로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내는 거죠. 이 부분은 정말 전 세계에 유일하게 ASML밖에 못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하웨이가 칩을 만들 때도 어떻게 했냐면 이 웨이퍼에 이미 노광 장비로 그림을 그려 있는 것을 다른 용도로 쓰겠다고 하면서 다른 일종의 유령 회사겠죠. 이거를 TSMC에서 사들였어요. TSMC에서 사들였고 또 삼성의 HBM을 지금 3E를 지금 삼성이 못 만들어서 힘들어하지만 삼성이 그래도 2E 과거 1세대는 만들고 있거든요. 네네. 그거를 또 수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종의 우회 방법이죠. 내재화도 했지만 ASML에서의 어떠한 독립은 아직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우회했고 그다음에 HBM을 아직 중국이 못 만듭니다. 그래서 HBM에 대한 것도 우회를 해서 이걸 연결해가지고 지금 어센드 C를 갖다가 384개나 연결해가지고 하나의 그 렉을 만드는 네. 놀라운 기술들을 신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에서 아직까지 100% 독립하지 않았고 중국 정부도 70%를 독립 자립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었고 그렇기 때문에 70%까지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나머지 30%를 어떻게 제어하는가에 따라서 중국의 완전한 자립으로 가게 되면은 대단히 사실은 미중 지정학적 갈등이 더욱더 심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는 미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려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 같은 경우는 그 박사님께서는 시리가 똑똑해지는 순간 좀 보자고 하셨는데 애플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미운 털이 박혔다. 이 중동 순방 동행을 거절했기 때문이라는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그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꼭 그것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었지만 네. 간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였다고는 생각이 들어요. 뭐 개인 사정이 있어서 못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중동의 첫 번째 순방, 즉 유럽으로 가야 될 첫 번째 순방을 미국 대통령의 관례에 따라서 네. 중동으로 바꿨다라는 거고 여기에 개인적 비즈니스 아들이 먼저 가서 한번 일주일 전에 가서 사업의 계약들 맺으면서 뭔가 이 미국의 대표 기업들 다 데려갔지 않습니까? 네, 엔비디아의 젠슨 왕도 갔고 사실은 오픈 AI의 샘 알트만도 갔고 다 갔는데 애플의 팀 쿡이 빠졌다라는 것 조금 이렇게 기스가 나는. 대통령 자존심으로서는 기스가 나는 거였기 때문에 갔다 오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자기가 인도에서 생산하는 것도 자기는 불만이다. 그래서 자국 내에서 미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무조건 관세를 스마트폰에도 매기겠다. 이런 얘기를 나는 직접 팀쿡에 했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밝히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 중동 방문 이후에 직접적인 통화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네. 암시하고 있다는 부분에서 분명히 분노가 표현됐다고 보고요. 사실 애플로 볼 때는 이것이 다 지난주에 일어났습니다. 지난주가 가장 올해 2025년은 끔찍한 한 주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트럼프한테 25% 충격적인 통보를 받고요. 그리고 또 구글의 I.O.가 발표됐는데 너무나도 잘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도대체 애플은 뭐 하고 있는 거니?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또 존 아이브라고 해서 아이폰의 초기 디자인을 다 담당했던 사람이 오픈 AI에 지금 함께 결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도대체 애플은 뭐 하고 있냐라는 비판들이 엄청나게 지금 네.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부분에서 되게 난처한 상황인데 가장 큰 지금 난처함은 25% 관세라는 거죠. 네. 25% 관세가 아무래도 부담이 될 텐데 좀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습니다. 25% 관세가 실질적으로 부과가 된다면 애플에게는 또 어떤 악영향을 미칠까요? 2024년 4분기 실적 기준으로 볼 때 미국에서 스마트폰 판매량에 있어서 애플이 차지하는 비율은 65%입니다.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그냥 네. 다들 아이폰 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을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사람들이 사고 있는데 미국의 그 큰 시장에서 여기에 25% 한다라는 것은 우선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올리지 않고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소비자들의 불만도 엄청날 거고 그럼요. 소비도 우리 다음에 사야지. 심지어는 한 5년 트럼프 대통령 임기 4년 임기 끝날 때까지 기다려볼까?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이거는 애플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애플에게 있어서 아이폰은 절대적인 매출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 둔화와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요 둔화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기 때문에 아마 애플은 끝까지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장을 미국에서 생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아이폰은 90%가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고 10%가 인도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그러면 중국에서 생산도 좀 그렇지만 인도 생산도 마찬가지 공장 옮긴다고 해서 바로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스마트폰도. 네. 대부분 다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또 폭스콘이 만들고 있잖아요. 폭스콘이라는 타이완 기업이 중국에 공장을 두고 인도에 공장을 두고 만들고 있는 복잡한 구조고 여기에 부품을 납품하는 것도 심지어 인도에 있는 10%도 많은 부품은 중국에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흔히 말하는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 자체를 다 미국으로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미국으로 옮긴다고 하더라도 공장도 힘들고 공장에서 이 조립하는 손이 능숙한 미국 사람들을 구하기도 어렵죠. 네. 거기에 또 아니면 중국 사람들 다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요. 인도 사람 데려올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부품을 가져오려면 또 물류 비용이 또 엄청나게 들겠죠. 이런 부분에서 공장을 옮긴다는 것이 1, 2년 만에 이루어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애플 입장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언가 기브 앤 테이크를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주고받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거나 앞으로 모든 순방 때마다 쫓아가겠다고 얘기를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25%의 이 관세를 부과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이 트럼프의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도 좀 봐야겠는데요. 스마트폰 25% 관세, 애플이 미운털이 바뀌면서 삼성전자로도 이제 불똥이 튀었습니다. 삼성전자 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타격이 적지 않을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시장에서 거의 철수에 가까운 수준으로 시장 점유율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네. 미국에서 시장 점유율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에서 미국 시장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지금 얘기한 것은 애플만 톡 집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준다는 건 좀 이상하니까 미국 기업에게만 부당하게 미국에서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 중에서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것은 25%의 관세를 매기겠다는 것이 이번 정책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중국에서 생산되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의 생산 기지를 이미 베트남으로 옮겼죠. 2018년과 19년 2년에 걸쳐서 삼성전자는 스마트폰 생산을 여러분들이 쓰시는 갤럭시는 대부분 메이드 인 베트남입니다. 이 베트남으로 다 옮겼지만 문제는 중국에다가 25%의 관세를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미국 외에서 생산되는 데 25% 얘기를 했다. 역시 한미 관세 협상의 협상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건 정부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플 미워서 그랬던 건데 왜 삼성전자까지 삼성전자가 어떻게 지금 베트남에 있는 공장을 하루아침에 지금 미국으로 옮깁니까? 네. 이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협상을 하기 위한 카드라고 저는 읽혀지기 때문에 이거는 한국 정부에서 현명하게 협상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으로의 협상이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에 대한 산업 분석해 주셨고요. 강정수 블루닷 AI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